아침에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시면 뭐 하시죠? 네, 바로 인스타 스토리 뭐 올라왔는지 체크부터 바로 하셔야죠. 뭐 웃긴 거, 잔인한 거, 뭐 이상한 게임 광고도 맨날 뜨고, 이제는 또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야죠. 쇼츠만 봤는데 벌써 1시간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조졌습니다. 에휴.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왜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미루게 될까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하려던 일들을 계속 미루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시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 나가지 마세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저는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인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내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또 그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 이번 영상만 보셔도 진짜 상위 10% 안에는 그냥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들만 계속 하는 거여서 지금까지 모르셨던 분들은 아마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왜 사람들이 하려던 일을 미루게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저희가 아침에 무엇을 하면서 시작하는지 그 하루 루틴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 뭐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테니까 뭐 주말을 예로 들어보면 토요일 날 아침에 운동을 가고 점심에는 독서를 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쓴다는 이런 계획을 짰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토요일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시면 뭐 하시죠? 네, 바로 인스타 스토리 뭐 올라왔는지 체크부터 바로 하셔야죠. 친구들 인스타 스토리 뭐 올라왔는지 보면은 또 이제 릴스를 보게 되죠. 릴스를 보면 또 재밌는 거 엄청 많습니다. 뭐 웃긴 거, 잔인한 거, 뭐 이상한 게임 광고도 맨날 뜨고,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뭐 하시죠? 이제는 또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야죠. 내가 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유튜브로 들어가서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즘은 몇 시간 만에도 계엄이 터지고 철수되니까 이런 거 체크하는 거는 이제 필수죠.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뭐 쇼츠도 어그로 끌리는 게 하나 있어서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근데 그걸 딱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밑으로 넘겨가서 다른 쇼츠를 또 봅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쇼츠도 1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60개가 되면서 쇼츠만 봤는데 벌써 1시간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시간 보니까 벌써 11시예요. 조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 가기로 했는데 일단 이건 이미 물 건너갔죠. 에휴, 계속 침대에만 있으니까 또 오줌은 마려워서 화장실은 갑니다. 화장실에서 오줌 싸고 세수하고 딱 거울을 봅니다. 거울 보니까 딱 어때요? 아이씨, 개 못생겼네. 네, 이렇게 하루 루틴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시작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괜히 하루 루틴을 줄줄 읊은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도파민 중독 같은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도파민은 사실 좋은 겁니다. 뭐 도파민 중독이니 디지털 딕토스니 그냥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쓰는 것 뿐이지 뭐 사실상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막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맨날 컴퓨터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인터넷, 게임 이런 거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인터넷은 정보 수집하는데 너무 도움되고 게임은 또 재미있고 게임은 심지어 전략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그런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에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냥 가다 남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 도파민, 인터넷 게임 그냥 그 자체로는 항상 좋은데 그냥 뭐든지 가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쇼츠도 사실상 그 자체로는 재밌고 좋은 건데 문제는 이걸 아침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하루 일과가 다 망치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인 거 다들 아시죠? 인간은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도 호르몬 하나로 인해서 그 의지가 다 꺾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밥을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금방 찌고 몸이 퉁퉁 붓습니다. 막 안 춥고 싶은데도 막 추위도 그냥 타게 되고 아무튼 그냥 호르몬 하나 때문에 의지가 꺾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저희한테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행위만 해도 뭐 사실상 게으름이니 의지 부족이니 이런 걸 거의 다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그 좋은 호르몬은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다른 게 도파민은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게 그 순간에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세로토닌은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활력을 준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파민 중독하는 게 도파민은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쾌락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세로토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은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뭐 운동, 독서, 귀찮은 일들, 하기 싫은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도파민을 활성시키는 뭐 쇼츠, 릴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세로토닌을 활성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햇빛 보기, 걷기, 규칙적인 루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햇빛 보면서 걸으라고 하시면 아마 아무도 안 하시겠죠. 안 그래도 겨울이고 추워 뒤지겠는데 무슨 밖에 나가서 걷고 이럽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규칙적인 루틴 이거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규칙적인 루틴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구성해도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제 알람을 맞춰 놓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는 게 가장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강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알람부터 맞춰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람은 그냥 핸드폰 알람은 안 되고요. 내가 무조건 침대 밖으로 나가서 일어난 뒤에 끌 수 있는 그런 알람이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로 나와서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턱걸이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알람 소리가 꺼지는 알람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람도 엄청 시끄러운 매미 소리로 해놔서 층간소음 날까봐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바로 찍게 되고요. 그냥 아무튼 침대에서 나와서 일어나서 끌 수 있는 알람이면 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아직 여전히 피곤해요. 더 자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침대로 가는 게 아니라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누고 세수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거실 소파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하게도 갑자기 잠이 확 깹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몸에서 무슨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서 제가 자고 싶어 했던 그 욕망들을 다 사라지게 해줘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데 뭐 아마도 이제 세로토닌이 나와서였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제 아침 하루 루틴이 어때요? 그냥 알람, 소변, 세수, 소파에 앉기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4가지로만 구성을 했는데 벌써 하루 아침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책을 보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이걸 계속 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성공학 유튜브에서 말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자리 먼저 정돈해라. 이불자리 정돈 먼저 하면 넌 무조건 성공한다. 와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꾼 멘트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이불자리를 정돈하는 하루 아침 루틴을 시작하게 되니까 내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활력이 불어나고 행복해지면서 하루 아침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라는 말을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도 정말 말 그대로 성공하게 일부를 그대로 실천을 한 겁니다. 예전에 연예인 김영철 님이 이영규 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귀찮은 일들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행위였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하고 영어 해야 하고 이러는 게 너무 귀찮은 건데 이걸 그냥 하니까 하루 아침의 시작이 너무 편하고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김영철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인자강이시다 보니까 그냥 의지 하나로 이걸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지, 멘탈 이런 게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강제로 일어나서 꺼지게 하는 그런 알람 그거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린 겁니다. 굳이 알람이 아니더라도 강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셔도 됩니다. 아까 김영철 님이 말씀하셨던 뭐 영어 회화처럼 남들과 어떤 약속을 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자기 평판 깎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 몇 시까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과 만나는 걸 약속한 그런 스터디 같은 데 참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건 매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고 이런 거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규칙적인 루틴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3번만 하는 아침반 운동 수업 이런 건 크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안 가는 날에는 아침에 귀찮아서 계속 그냥 자빠 자고 또 일어나면 쇼츠만 보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고. 이거 다시 말하지만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좀 더 뼈 때리게 말씀드리자면 성공하려는 사람들만 계속하고 성공 안 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안 하게 돼요. 아침에 규칙적인 루틴으로 세로토닌 먼저 활성화시키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